뭐 암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불멸의 세포라고 할 수 있죠. 뭐냐면은 원래 우리 정상세포는 적당히 살다가 새로운 세포랑 교체되게 되는데 얘는 무슨 뱀파이어처럼 계속 살아나 있으면서 자신과 같은 쌍둥이들을 계속 무제한 낳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자기랑 똑같은 세포를 분열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포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데, 암이란 이 친구는 그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 복제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이 나타나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열량을 필요로 하게 되죠. 왜냐면 무제한으로 확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확장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림프절이나 림프선이나 아니면 혈액을 통해서 멀리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격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서큘레이팅 튜머 셀이라고 해서 피나 이런 어떤 림프절을 타고 다니는 씨앗 같은 암세포도 있고 이 자체에서 커지는 암세포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하게 되면 이 둘 다를 타겟으로 하는 거겠죠. 근데 암이라는 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왜 생기냐? 근데 사실 이게 발암 물질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들을 받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럼 DNA에 염기서열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염기서열의 변화가 생기면 이제 그 놈이 암세포가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염기서열의 변화가 생기면 그 세포가 자멸사하거나 아니면 암 쪽으로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암 중에 하나는 우리 점막에서 생기는 선암이라고 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위암이나 식도암, 대장암, 그리고 췌장암의 대부분은 선암이에요. 그러니까 대장암으로 예를 들자면 대장도 이제 점막이 있고 그 점막 하층이 있고 근육이 있고 그 다음에 장막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점막에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변이 왔다 갔다 하고 직접 닿는 부분이 점막입니다. 근데 거기서 대변으로 나가는 그런 물질들이 계속 오래 머물게 되면 그 점막이 계속 자극을 주겠죠. 그러면은 맞은데 또 맞은 것처럼 계속 맞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만성염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성염증이 되는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발암물질도 있고 또는 어떤 특정 세균일 수도 있죠. 그리고 특정 곰팡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제 만성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한두 번 생겼을 때는 우리 몸에 이제 있는 교정하는 시스템들이 잘 막아줍니다. 그래서 실험실적으로는 뭐 인간의 세포 안에서 하루에 50개에서 수백 개까지의 암세포가 생긴다고 해요. 근데 모든 환자가 매일 그렇게 암세포가 생기는데 암 환자가 되진 않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생겼다가 자기가 자멸하는 놈도 있고, 생겼다가 우리 몸에 있는 면역이 그 놈을 잡아먹어가지고 암을 조기에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전적으로 생기는 사람도 있겠죠.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생기는데 기본적으로는 유전자 염기설의 변화 때문에 생긴 돌연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성염증의 결과니까 요인을 좀 줄여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암이 생기는 우리 몸을 괴롭히는 어떤 그런 물질도 있고 세균 바이러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걸 최소화해 주는 거고, 그거와 동시에 하는 것이 우리 몸의 면역을 좀 좋게 해주는 영양소나 약을 써가지고 그걸 좀 우리 몸이 좀 강해지게 또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암이 생겨서 일정 크기가 되면은 암은 자기를 보호해주는 물질을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수술이 반드시 좀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최근에는 암을 관리라고 하는 경우는 제가 처음 얘기한 건 당연히 아니고, 약의 치료가 좋아지다 보니까 암을 예전에 뿌리째 뽑아가지고 다 없애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했다면, 지금은 그냥 암을 잘 컨트롤해서 더 커지지 않고 문제 생기지 않는다는 거는 장기 기능을 나쁘게 한다던가 아니면 통증을 일으키다던가 뭐 이런 문제를 안 일으키고 그냥 가만히 같이 사는 것도 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기암이라고 해도 관리 잘 하시면서 천리수를 누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전 같았으면은 그걸 끝까지 없애야 된다고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치료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정상적인 세포들이 너무 많은 타격을 받음으로써 암 죽이려다가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나쁜 상황도 맞이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도 이제 많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관리라는 게 여러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겠네요. 예를 들자면은 진단, 수술, 항암, 뭐 방사선 이렇게 치료를 했다고 하면은 사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식습관이라던가 운동이라던가 수면, 생활습관까지도 관리를 해줌으로써
암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또 다른 암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암은 관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게다가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린 게 보통은 유전자적으로 가족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유전자뿐만 아니라 후천적인 부분도 비슷합니다. 같은 가족은 식습관과 생활습관 그리고 이제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유전자뿐만이 아니라 후천 유전이라는 에피제네틱스라고 하는 이제 분야가 있는데 암을 유발하거나 이런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 그게 관리를 잘하면 그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물론 모든 거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키가 작은 가계도인데 후천적으로 뭐 우유를 많이 먹는다던가 우유에는 IGF-1이라고 하는 이제 성장인자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뭐 배구를 너무 좋아해서 농구를 좋아해서 점프를 많이 했다던가 하면은 그 친구가 원래 엄마 아빠가 160밖에 안 되는데 남자애가 갑자기 180이 되죠. 그게 후천 유성입니다. 잠 많이 자고 하면은. 북한이야 우리나라 유전자 비슷한데 지금 평균 키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그런 것도 후천 유성의 영향이겠죠. 근데 그게 암에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암은 기본적으로는 예전에는 별로 주목받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평균 수명 60, 70이니까 그 정도 되면 그냥 자연사 하시니까요. 근데 요새는 평균 수명이 거의 100살 가깝게 되듬으로써 암이 더 많이 주목받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염이 많이 됐다, 방사선이 많아졌다, 뭐 중금속이다 하는데 그런 것도 영향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오래 살아서 암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암을 잘 관리하게 되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더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암은 관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